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건강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서 오늘 날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허유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허유원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나들이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요. 주말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어서 오늘 날씨 예보 꼼꼼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저도 주말에 나들이 계획이 있는데 소나기 예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날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날이 더워지겠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지표면이 뜨겁게 달궈지는 가운데 상층에 있는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파란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는데요. 늦은 오후에 강원 산지, 저녁부터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되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또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18.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9도, 대전과 대구는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당분간 낮더위는 계속되는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내륙 지역에 또다시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소나기가 오기 전까지는 낮 동안 햇볕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 최대한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지만 혹시나 나가게 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 하고요. 또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는 이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나무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집중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세인데요. 그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시작하기 전에 균형을 잡는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제 몸을 왼쪽으로 살짝 보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발은 바닥에 닿아 있지만 제 몸의 무게는 오른쪽 발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려서 허벅지 안쪽에 발바닥을 꾹 눌러줄게요. 자, 균형을 잡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발의 위치를 바꿔주어도 괜찮습니다. 정강이 안쪽, 이것 또한 어렵다면 뒤꿈치로 발목을 누르고 앞꿈치, 발가락을 바닥에 살짝 댄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손 동작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에 천천히 가슴 앞에 합장을 하고 시선은 앞쪽에 있는 바닥을 보아줄게요. 네, 호흡이 끝나면 손과 발을 천천히 풀어서 선 자세로 돌아오면 됩니다. 반대쪽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몸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조금 보낸 후에 가벼운 왼발로 허벅지 또는 정강이 또는 발목을 눌러줍니다. 손은 합장하고 가까운 바닥을 보고 깊게 숨 쉴게요. 자, 호흡을 내쉬면서 손과 발을 풀어줍니다. 바르게 선 자세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요가와 함께하는 훈훈한 아침이었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그 이유는입니다. 어제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이 전해졌죠. 어제 대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뒤쪽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법조타운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어제 이 사건을 접하고 한동안 마음이 계속해서 무거운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기타 이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소방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실시했고요. 또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확인 결과 이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피해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당시에 소방 당국이요. 소방차를 50여 대를 배치하고 진화 인력을 160명을 배치를 해가지고요. 화재를 20분 만에 진압은 했는데 워낙에나 이 해당 건물 구조 자체가 폐쇄적인 데다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빌딩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2층에는 총 5개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발화 지점이었던 이 203호는 특히 계단과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처럼 법조타운에 있는 여타 다른 사무실 특성과 마찬가지로 밀폐적인 구조라서 신속하게 이 사람들이 대피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점도 하나로 피해가 확산된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또 빌딩 지하를 제외한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사실 현행법상 6회층 이상의 빌딩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이 건물이 건축될 당시에는 이 현행법이 적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통로가요. 계단 하나와 엘리베이터 하나가 전부였고 그 복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좁아서 아마 연기가 위쪽으로 좀 빠르게 확산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경찰이 CCTV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50대 남성 A씨가 용의자로 특정이 됐습니다. 이 해당 남성 50대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용의자 A씨가 사무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지른 다음에 분신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CCTV를 좀 살펴보니까 이 용의자 A씨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흰 천으로 두른 무언가를 들고 이제 그 건물로 빠르게 위로 올라가죠. 경찰은 이것이 이난물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용의자 A씨의 자택을 수색해 보니까 이난물질이 담긴 통까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용의자의 정확한 동기는 그럼 아직 파악하지 못한 거네요? 아직까지는 추정 단계이기는 한데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용의자 A씨는 민사사건에 불만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이와 같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요. 이 용의자 A씨는 민사 분쟁으로 법적 다툼을 계속해서 해왔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불리한 입장이 되자 상대 측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본건 범행에 임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앙심을 품은 내용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대구지법에 따르면 2013년에 이 용의자 A씨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 이 시행사랑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A씨는 약 6억 8천만 원에 되는 돈을 투자금을 건네준 거고 그랬는데 이 투자 자체가 시행사가 제대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난 2019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 상대방이 이 시행사와 이 시행사의 대표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시행사만이 A씨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반면 그 대표 B씨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다라면서 그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럼 시행사가 A씨에게 투자금과 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을 해야 됐었던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시행사는 A씨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될 의무가 인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시행사가 돈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A씨는 이제 다시금 그 시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작년에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 그 B씨, 대표 B씨의 변호를 어제 불이 났던 사무실에 소속된 C 변호사가 담당을 한 겁니다. 다시 낸 소송에서 A씨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전 판결에서 승소했는데 이 대표 B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남용을 했고 또 시행사는 계속해서 채무면탈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 대표 B씨 측은 우리와 그 A씨가 낸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라면서 법적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A씨는 패소하게 됐고요. 현재 항소심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항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앙금이 쌓였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언론사와 주변 변호사가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용의자 A씨는 불만스러움을 이 상대 변호사 사무실, 상대 변호사에게 많이 표출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이 A씨가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돼서 그렇게 불리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이 용의자 A씨가 불이 난 변호사 사무실에 간부급 직원이랑 서로 실랑이가 있었고 이 간부 직원이 좀 화를 시키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A씨가 신호로 추정되는 이나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용의자 A씨가 앙심을 품었던 상대 측 변호사는 화재 당시에 사무실에 없어서 화를 면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변호사는요, 당시에 다른 재판으로 인해서 출장을 간 상태여서 화를 면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실에 있었던 다른 변호사들과 직원들 총 6명이 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상황에 현재 변호사들은 패닉에 빠졌다고 네. 하고요. 네. 네, 이 변호사도 해당 변호사도 제가 만약 그 변호사라고 한다면 자신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긴 예.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용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수사기관이요.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해당 용의자 A씨가 혼자 단독 범행을 한 것이라면 사실상 피의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배후에 공범이 있다든지 하면 그 공범이 입건돼서 아마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강남 아파트값 석 달 만에 상승세 멈춰입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불리죠.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드디어 12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는데요. 실제로 송파의 집값은 3주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호가 자체가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현지에 있는 중개업소들의 설명인데요. 집값 하락장의 장기화를 예상하기도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월세 물건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세값이 뛰는 등 시장이 불안해진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흔히들 강남 집값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요.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에 대해서 유예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것이 하락세의 한 가지의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정부 출범 당시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라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래서 기존의 다주택자들에게 최고 82.5%를 적용하는 양도세를 이 1년 동안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6월 1일 보유세의 그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을 딱 발판으로 해가지고 서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금리 인상도 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금리 인상도 하나의 집값 하락세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은행이 최근 연달아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추가 인상 가능성이나 또 전반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하나의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집값이 고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원리금 상환이 많이 부담되면서 수요자들이 선뜻 집을 좀 구매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리면서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약 6%대를 넘어서서 7에서 8%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 이를 사야 하는 수요자들은 원리금 상환 압박에 그리고 또 집값 하락 가능성의 우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매수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요 몇 년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예전에 집값 떨어질 때는요. 강남 집값도 마이너스 30~40%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네. 자, 네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군요. 네, 세 번째 이슈. 네, 모닝브리핑 다음 이슈는요. 국내 언론사들 키이우 진입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0시부터 22일까지 국내 10여 개 언론사에 2주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중서부 11개 주에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격전지에서 조금 먼 서부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만 취재를 허용했었는데 어제부터는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격전지에 조금 더 가까운 동쪽 지역까지도 취재를 허가를 한 것입니다. 동아일보 김윤적 특파원을 비롯해서 채널A 취재팀도 현재 키이우에 도착했는데요. 이는 전쟁 발발 100여일 만에 이제 현장을 드디어 제대로 취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취재팀은 앞으로 2주 동안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과정부터 전쟁 현장까지 생생하게 담을 예정입니다. 네, 채널A 취재팀과 또 동아일보 김윤종 특파원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전시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어떤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국경검문소. 국경수비대가 취재진의 여권을 검사합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특별 허가를 받아 수도 키이우로 향합니다. 기차를 이용하면 국경도시 푸시에미시에서 출발해 르비오에서 내려 키이우행으로 갈아탑니다. 그러나 군수보급로 타격에 나선 러시아군의 공습이 우려돼 고속버스를 택했습니다.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키이우까지 거리는 900km 정도. 취재진이 탑승한 버스는 좁은 도로에서 트럭과 충돌 사고로 버스가 뒤집힐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만든 참호에는 군인들이 밤새 경계를 서고 러시아군의 기습에 대비한 엄폐물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검문소를 온 지 13시간째입니다. 버스는 시속 7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수도 키이우를 50km 앞두고 있습니다. 16시간 만에 도착한 수도 키이우. Я думаю, що вони вже не зайдуть в Київ так легко, бо ми вже готові. Ми їх зустрінемо і наші воєнні дадуть їм опір, тому в них це не вийде.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고성능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반발해 새로운 곳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키이우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아우, 전쟁이 너무 길어집니다. 하루빨리 네.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모두의 바람이겠죠. 그리고 채널A 취재팀 또 김윤종 특파원 모두 안전히 네. 돌아오기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건강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우선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히 선생님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기용 원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기용입니다. 예,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갑자기 안 쑤시던 데가 쑤시네요. 네. 이거 어떻게 예인 씨는 그런 데 없잖아요. 아, 저는 아직. 지금 벌써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 얘기를 나눌지 첫 번째 힌트부터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게 영화 제목 같아요. 그렇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맞아. 밤 있었고. 네. 낭만적이었는데. 그거 아니면은 영화 아니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있습니다. 확실히. 네. 뭐요? 손흥민. 축구 보느라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손흥민 선수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제 정형외과 관련이니까 네. 뭔지 궁금한데. 어딘가 아파서 잠 못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람보, 코만도도 아팠던 곳. 람보. 야, 이거 저 사람들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아니면 바늘이 부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저 두 분은
원래 우리가 그거잖아요. 저거 있잖아요. 남보하고 코만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거의 주인공들이신데 네. 저분들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아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바뀌셨더만. 그래요? 근데 방금 본 사진으로 수축을 해보자면 절대 어딘가 아플 것 같진 않은데 어딘가 함께 아팠던 거예요? 람보와 코만도가 함께 아팠다. 네. 네? 어딜까요? 야, 뭘까요? 오늘 뭐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중년 여성 어깨관절주의보입니다. 어깨관절과 관련된 얘기예요. 어깨 질환. 저도 요즘에 오른쪽 어깨가 푸시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쪽이 아파서. 오른쪽 어깨? 그리고 또 이러면은 오십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잘 됐다. 저도 진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렇죠.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오십견이 왔구나, 동결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만 해도 약 200만 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제 어깨 쪽 관절 환자 숫자가 4년 사이에 2019년 되면서 약 36만 명 정도 늘어서 이제 239만 명을 돌파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특징적인 게 환자의 대다수의 연령대를 살펴보니까 5, 60대였다는 거죠. 네. 특히 최경 원장님은 병원에서 이제 어깨 통증으로 많은 환자분들 만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어깨 통증으로 외래를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운동이나 이런 시간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관절이나 근육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운동 등을 하게 되면서 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운동이나 야외 활동 때문에 어깨가 나쁜 거 이런 건 남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야외 활동도 별로 안 하시는데도 어깨가 안 좋거든요. 혹시 여성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어깨 질환 자체는 어깨를 너무 많이 썼거나 아니면 어깨가 너무 움츠러들었거나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따지면 운동과 같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주부분들도 집안일, 그러니까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아니면 또 거북목이나 굽은 어깨처럼 잘못된 자세가 고착화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방을 한쪽 어깨로 맨다든지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또 어깨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흔히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직업별로 나타나는 그런 아픔, 통증이 있는데 저희는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흔히들 운동선수들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워낙 집안일 살림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 아프고 쑤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이제 대표적인 한의원을 찾는 어깨가 아파서 환자 군을 좀 말씀을 드리면 편하실 텐데 일단은 사무직. 사실 사무직이 어깨가 왜 아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컴퓨터를 오래 하면 자세가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어깨가 경직이 되다 보니까 경직성 어깨 질환이 많이 오게 되고요. 운동선수분들 중에서 팔이 어깨 위로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 투수.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어깨 수술 2번이나 했잖아요. 네, 선수 생명이 끝날 뻔했죠. 또 배구. 농구, 네, 수영 선수도 네. 뭔가 어깨 위로 팔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어깨 질환이 많고 또 대표적인 질환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직업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맞아. 칠판에 글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어깨가 안 좋아서 찾아오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검도 선수들도 그렇겠다. 이렇게 올리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아까 람보하고 코만도 나왔잖아요. 내 저럴 줄 알았어. 워낙에 젊었을 때부터 총을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아유. 그냥 소총이 아니고 기관총을 들고 다니고 뭐 하는 거. 아니 진짜 탄탄한 몸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이었잖아요. 2012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 주지사를 마치고 라스트댄스 같은 이제 영화를 찍다가 어깨 부상이 온 거예요. 당시 나이가 아마 64세 정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마침 실버스타 스텔론도 영화를 찍다가 액션 연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하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나란히 어깨 질환으로 2012년도에 저렇게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같이 수술을 받고 같이 재활치료를 했던 그런 게 이제 장면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탄탄하신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깨 쪽 질환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남보하고 코만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했더니 두 분이 그냥 같이 경기에 같이 입원을 하셨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절 그러면 많이 쓰면은 결국 닳아서 망가지게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관절 그러면
무릎 관절 쪽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깨 관절 얘기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따지면 저희가 어깨나 팔로 걸어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중을 받지 않아서 그 어깨 같은 경우에는 무릎처럼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깨는 저희가 이렇게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로 상당히 조금 불안정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어떤 손상에 조금 취약한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무릎이 아플 경우에는 보행 시에 항상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일찍 오시게 되지만 어깨 통증의 경우에는 조금 방치하시다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요. 저희가 팔이나 어깨를 걷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확실히 무릎 관절하고 다르네요. 무릎 관절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건 아닌데 이거는 어깨 관절은 막 이렇게 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특히 특성하고 또 치료 시 주의할 점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또 여성들이 더 주의해야 되는 그런 어깨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네. 중년 여성. 맞습니다. 오늘 이제 중년 여성들에게 이제 잘 찾아오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우리 첫 번째 힌트가 뭐였죠? 이것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잖아요. 이것을 통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통증으로 잠 못 이룬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있어. 어깨가 아프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흔히들 또 한쪽으로 이렇게 베고 난 이 자세로 꼭 자야 되는 사람인데 아프니까 그렇게 자질 못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또 어깨가 우리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걸으려고 사실 이렇게 약간씩이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움직임이 있던 곳이다 보니까 조금의 통증만 있어도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어깨 질환입니다. 또 한번 걸리게 되면 잘 낫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을 위협하는 3대 어깨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뭔지 보시면 오십견. 네. 아니 저거는 주변에서 너무 흔해요. 그리고 이제 근육통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정확히 한번 알아보죠. 오십견이 어떤 병입니까? 네. 오십견이 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텐데 흔히들 어깨가 좀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오십견의 정의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오십견의 정의는 이제 50대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해서 보통 오십견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혹은 동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정상적인 어깨 관절낭은 이렇게 그 쪼그라들지 않은 상태인데 오른쪽처럼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은 관절낭이 수축하면서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에 제한이 오는 병이 오십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그곳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좀 궁금해요. 실제 사진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십견 환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실제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그러니까 55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8개월 전부터 왼쪽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밤에 이제 잠을 자기 힘들 정도였고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히기만 하여도 통증이 발생하셨다고 하신 분입니다. 점차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옷을 입고 벗는 거나 아니면 천장에서 물건을 꺼내기도 힘들어졌다고 하시는데요. MRI 사진상에서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저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관절낭이라는 부위고 저 관절낭 부위가 저렇게 좁아진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따지고 보면 8개월 정도 여러 차례 주사 치료나 운동 치료를 병행하였음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아서 관절 수동술이라는 걸 시행을 하였고 현재는 크게 불편감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50견 그러면 기억나는 게 옛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팔을 못 올려 이러면서 이게 판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이나 할머님들이 평상시엔 그렇게 일을 잘하시다가 이상하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아이고 어깨야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거 그런 기억들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이 50견이 밤에 조금 더 아픈 이유가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어깨 통증의 특징은 그 밤에 통증이 심하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어깨 자체는 따지고 보면 매우 좁은 공간이고 그 싸고 있는 막 안에는 어느 정도의 염증이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근데 밤에 이제 자려고 눕거나 할 때 염증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주위가 조용하기 때문에 통증에 또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밤에 좀 통증이 심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오십견 증상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서히 조금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일부 그냥 통증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운동에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방치를 하시다 보면은 어깨 운동에 제한이 많이 오시거나 나중에 치료를 받아도 어떤 운동 범위의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제가 급하게 질문을 드리면 50견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50대면 오는 거고 시간 지나면 또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것도 치료가 명확하게 필요한 병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오십견이 50대에 자주 온다고 해서 실제로 오십견이라는 이름을 얻기는 했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봤을 때도 60대나 아니면 30대, 40대에 오십견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50대가 아닌데 왜 이런 질환이 왔냐고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오십견을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운동 범위의 제한이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인 운동 범위로 갈 수 있도록 그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 연령이 더 낮아지니까 이제는 40, 50견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50견이라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40, 50견으로.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 중년 여성이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될 어깨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50견은 여성 발병률이 더 높은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주제로 꺼낸 거였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 병원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관절 전문 병원에 찾은 어깨 쪽 질환으로 찾은 환자의 통계를 5년간을 살펴봤어요. 대부분 관절 전문 병원에 오셨으니까 아마 수술을 목적으로 또 오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약 5년간의 통계를 연령대와 성별별로 살펴보니까 이 5, 60대의 비율이 28,591명. 그래서 비율이 61.8%를 차지했습니다. 높긴 높구나. 5, 60대가 정말 많은 거죠. 그런데 40대까지만 해도 남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는데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여성의 비율이 앞지르기 시작한다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질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조선시대든 대한민국 시대든 노화가 되고 나이가 먹으면 50견이 오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50견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자세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관절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익숙한 어깨, 자주 사용하는 어깨를 본인에게 편한 자세로 계속 유지하다 보니 관절의 통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요새는 또 젊은 30대, 40대에서 어떤 레저 스포츠나 여가 활동, 어깨를 사용하는 활동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0견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30, 40대에서 2015년에 비해서 2019년에 50견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이 50% 이상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잘 때도 제가 이게 오른쪽 어깨가 아까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잘 때 자꾸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파요. 아, 팔베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아, 제가. 스스로, 네. 그러니까 아파. 근데 지금 이제 중년 여성들에게 더 많이 오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네. 그중에서 50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50견 질환 진단을 받은 분이 있어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그중 의자에 앉아 운동 중인 오늘의 주인공 51세 강영미 씨.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표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어깨가요. 이게 너무 아파갖고 어깨가 안 올라가,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팔이 안 올라가. 팔이 이거 안 돼가지고 너무 아픈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깨 통증. 팔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답니다. 팔이 너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잠자는 것도 제대로 잠을 잘 못 자요. 또 가벼운 것도 물건도 잘 못 들고 또 이게 찬장에 있는 컵 같은 것도 이렇게 꺼내지를 못해요. 팔을 못 쓰다 보니까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평범한 생활이 힘들어진 영미 씨. 제가 팔을 이렇게 못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냄비 뭐 이런 걸 내려놓고 써요, 이렇게. 모든 주방용품을 거실에 내려놓고 사용한다는데요. 처음부터 통증이 심했던 건 아니랍니다. 그저 잠깐의 불편함인 줄 알고 방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고통이 됐습니다. 그때가 45살 때쯤 이렇게 팔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김장하고 나서 팔을 아예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를 찾아갔거든요. 팔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원장님이 그 50견 증상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녀의 생활을 바꿔놓은 50견.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싱크대 찬장이 이제는 영미 씨에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높이 있는 물건이 필요할 때는 의자를 이용해 꺼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은 드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 세수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의 고통이라고 하네요. 어깨 아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이제 잘 때도 이게 팔을 닿으면은 아프니까 제가 밤을 샌 적도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50견으로 일상이 망가질 줄 몰랐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질병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긴 50견. 현재 영미 씨의 어깨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확인해 봤습니다. 마음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안 좋게 나올까 봐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먼저 어깨와 팔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과 함께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양쪽 요 뼈 보이시죠? 요 모니터에 보시면 요 뼈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엑스레이 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세요. 50견 진단의 기본은 팔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위로 먼저 힘 한번 줘보세요. 네. 오른쪽 뒤쪽 한번 줘보세요. 잘 안 되시죠? 네. 이렇게 조금만 당겨도 많이 아프시죠? 아마 힘이 잘 안 져지세요? 네, 일단 지금 증상을 봤을 때 일단은 요 회전근개의 문제의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를 싸고 있는 막 자체가 조금 두꺼워져서 여기에 그래서 움직임이 좀 굳어지는 그 유착성 관절낭염이라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보통 50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얕은 막이 있는데 이곳에 염증이 발생해 굳어지는 것을 50견이라 합니다. 그 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간이 적어서 우리가 팔을 들거나 옆으로 돌리거나 할 때 이제 제한이 생기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병명을 알고 있었지만 진단받은 후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좀 몸 관리를 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운동법을 좀 가르쳐 주셨는데 좀 꾸준히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날 저녁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 영미 씨. 우산의 양 끝을 잡고 옆으로 팔을 움직여줍니다. 우산을 뒤로 잡고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려주는 동작입니다. 어깨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같은 동작을 꾸준히 하면 어깨를 감싸고 있는 막이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절 질환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죠. 제가 또 챙겨 먹어야 되니까요. 멸치를 좀 볶고 두부를 좀 해 먹으려고 그래요. 뼈에 좋다고 소문난 멸치와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호두를 이용한 견과류 멸치 볶음.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두부까지. 칼슘은 관절을 강화시켜준다네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절 건강을 꼼꼼하게 챙기는 강영미 씨. 50견에 맞는 음식을 좀 저를 위해서 잘 챙겨 먹고 싶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을 또 열심히 꾸준히 해서 좀 건강을 지켰으면 합니다. 흔한 병이라 생각해 무심코 넘긴 어깨 통증. 잦은 병도 방치하면 더 큰 병으로 돌아오는 법이죠. 꾸준한 관리로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야 저거 남의 일이 아닌데 저거 내 일인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일상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그 50견의 특징, 증상 중에 하나가 팔을 이렇게 자유롭게 들 수가 없다. 이게 안 올라가는데 뭐. 멈추는 거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50견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아까 전에 우리 최기용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간에 통증이 유독 심하다. 그럼 일단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밥 먹는 것도 안 될 정도로 숟가락이 이렇게 들리질 않아서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머리 감는 것도 안 된다. 빗질도 안 된다. 드라이, 면도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깨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내가 이제 50견이구나.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특히 먼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본인들 속옷 착용할 때. 남자랑은 다르게 이렇게 브레이저 후크를 본인 혼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다거나 돌려서 입더라도 손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조금 의심스러울 때 거울을 보시고 팔을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올려보고 이렇게도 올려보면서 혹시 이렇게 둘의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거울 안 보고 자기 혼자 하면 다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울을 봐야지만이 이렇게 어느 정도가 어디가 안 올라온지를 알 수 있으니까 거울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집안일 할 때 설거지 특히 한두 개 있을 땐 괜찮은데 많이 하고 나면 어깨가 좀 뻐근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왜 근데 그런 거예요? 싱크대가 이제 요즘 나오는 거는 조금 높이가 높아서 내 몸에 좀 맞기도 하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좀 낮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쭉 늘어뜨려야 하고 또 앞쪽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한 20-30도 정도는 최대한 앞쪽으로 뻗어주면서 이 그릇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닦고 나면은 찬장 같은 데다 넣어놔야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또 올려야 되고요. 그때도 좀 무리가 갈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사일 중에 특히 설거지 하실 때는 싱크대에 좀 가깝게 붙어서 서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그 방수가 되는 이 앞치마 같은 걸 좀 두르고 나서 잔뜩 기대서 편안하게 그리고 그릇도 조금 가벼운 걸 사용하시는 게 예방 차원에서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집에서는 그런데 저도 어디 놀러 가서 콘도 같은 데 가면 제가 해줄 때 있어요. 네. 그러면 허리도 아프고 맞아요. 이런 데가 뻐근해 안 하다 해서 그런지. 근데 저희 어머니도 보면 명절 때 막 설거지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막 톡톡톡 누리고 또 이렇게 고개도 저으시고 나름대로 스트레칭을 하셨거든요. 그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거지랑 같은 가사일들 하고 나신 다음에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깨 통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개를 왼쪽으로 약간 45도 정도를 돌리신 다음에요. 왼손으로 그 머리를 잡아서 고개가 그 왼쪽 겨드랑이를 고개 아래로 당기십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신 다음에 뒤쪽으로 젖히시면서 15초 정도 가량을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펴주는 건가요? 네. 쭉 밀려주는구나. 양치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로댕이 약간 이게 어깨가 아프셨던 모양이네요. 50견이 있었나 보네요. 그걸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요.
좋은데요?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네요. 그죠? 날개뼈가 쫙 뻗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거 좀 설거지 하다가 아니면 뭐 가사 일을 하다가 좀 힘들면 이쪽으로.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그러니까 한쪽만 하면 안 되고 양쪽 번갈아서 보니까 이게 한 15초씩 반복하면 좋은 거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양쪽으로 15초 정도씩 반복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간단한데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쭉쭉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집니다. 해보니까 저희가 도움이 되니까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다음 질문 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중년 여성을 위협하는 3대 어깨 질환 두 번째 뭔지 보시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제가 이 모형을 사용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뼈 자체가 여기를 구성하는 어깨인데요. 이 어깨 안에는 근육이 4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회전근개가 수축을 하면서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착부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회전근개 파열이고 보통 퇴행성 변화로 이 부착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거를 방치하시게 되면은 파열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내가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차윤환 박사님이 수술하고 이렇게 하고 다녔던 게 그거예요? 이거 수술한 거 아니에요?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제가 행복한 아침으로 뵈니까 모르셨는데 5월 9일 날 저도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부분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그 빨래하고 이렇게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널잖아요. 그럼 낮은 데는 그래도 넣는데 높은 데 이렇게 못 널어서 이게 왼손으로만 이렇게 자꾸 널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렇게 운전할 때 옆에 이제 조수석에 누가 탔다가 내리시면 이게 안전벨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덜컥덜컥 그렇게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소리 나네 그러고 이제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잡아 올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그냥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 그래서 저 병은 정말 남의 병 같지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아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 기부 싸고 다니잖아. 맞아요. 방송 중엔 푸르고. 그리고 깜짝 놀랐었잖아요. 차 박사님 특히 세상 건강해 보이는데 수술한다고 해서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증상의 정도랑 별도로 이제 파열의 정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파열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파열의 정도가 경미하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을 충분히 경감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 치료나 운동 치료 아니면 체해 충격파 같은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확인했을 때 파열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기준에 합당하다면 관절경이라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어깨 안에 자라난 그 뼈를 좀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파열된 부위를 다시 봉합해주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차 박사님은 뭐 파열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 뒤에 얘기하는 뼈를 뭐 이렇게 다듬고 뭐 이렇게 바느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 같습니다. 아니 운동 좋아하는 건 아는데 그 정도로 다쳤을 정도면 요즘 뭐 격투기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명확하게 어떤 크게 뭐가 쿵 이랬으면 그거 조심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냥 이제 나이 먹으면 살짝고 찌니까 조금 열심히 휘두르는 거 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제가 물속 들어가서 숨 쉬고 노는 거 뭐 이런 거 했는데 갑자기 덜커덕 이제 이런 증상이 오니까 이게 운동도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리 내려고 너무 휘둘렀네. 맞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다가 어깨 다치는 일이 왕왕들 있잖아요. 네, 요즘 이제 최근에 회전근개에 관련된 질환이요 매년 이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58만 명 정도였던 환자 수가 2019년도에는 82만 명까지 확 올랐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중년 이후에도 이제 본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여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가사 활동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가 늘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0견처럼 회전근개 파열도 노화와 연관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화가 따라서
더 많이 생긴다고도 볼 수 있어요. 2010년도에 아주 유수의 저널에 발표됐던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한 마을을 선정해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깨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약 680여 명 정도의 이 무작위 선정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1360개 정도의 이제 관절을 다 본 거죠. 그랬더니 이 전체 사람들 중에서 약 20.7%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아픈 분도 있었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아프지 않은 분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이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전혀 통증이 없는 분들 중에서 13.5% 정도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다는 거죠. 네. 실제로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은 환자분의 사진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보면서 최 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75세 남성분이고요. 우경관절 어깨의 통증으로 3개월 전부터 이제 팔을 들거나 내릴 때마다 통증이 있었고, 밤에는 이제 자다가 깰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높은 데에서 물건을 내릴 때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뼈가 자라났다고 하는 그 부위고요. 이런 부위가 엑스레이에서 확인되면 보통 오른쪽처럼 MRI를 촬영하게 되고, MRI 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에 이제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면 그게 이렇게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거를 꼬맨다는 얘기입니까?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저게 회전근개를 아까 말씀드린 관절경이라는 걸 이용해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흡사한 이제 붕어 입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양상인데 저 부위가 이제 파열된 부위라고 볼 수가 있고, 저 파열된 부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실 같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나사못이라는 것을 삽입을 하면 저런 실들이 나오는데 삽입하여 저 실들을 이용해서 파열된 부위를 일일이 딴 다음에 다시 이제 입을 닫아주는 것처럼 저렇게 붙여주는 게 저렇게 수술이 진행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50견이랑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집에서 똑같이 팔 못 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50견이다. 나이도 비슷하니까.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이제 그 원장님이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은 50견 같은데 선생님은 근개 파열 같다. 그 제가 그래서 아니 왜 똑같은 증상인데 그러냐 그러니까 제 눈엔 보입니다 그러면서 MRI를 찍으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발견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냥 50견하고 증상 똑같으니까 50견 치료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모르고 완전 파열될 때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상은 똑같은데 병이 다른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 법 있나요, 혹시? 우리 눈엔 다 보여요. 그렇군요. 최기원 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장민욱 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아마 두 분 같이 팔을 들어보라고 했을 거예요. 팔을 들었을 때 50견 일단 여기까지는 다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다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잡고 더 올리려고 했을 때 50견은 딱 걸려서 절대로 올라가질 않아요. 맞아. 이러면서 이제 몸이 따라가죠. 이러면은 50견일 확률이 높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서 못 올려요. 근데 우리가 들어줬을 때는 아프지는 않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다. 이러면 이분은 회전근개 파열이구나. 이렇게 일단은 진단을 하고 이후에 이제 더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다 50견이 하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팔을 한번 들어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중년 여성을 위협하는 3대 어깨 질환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 저건 못 들어본 거다. 이거는 저도 진짜 처음 좀 생소한데요. 이건 어떤 질환이에요? 이 석회성 건염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전근개에 석회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석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뼈를 이루고 있는 한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 석회성 건염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대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찾아왔거나 미세 혈류가 감소되는 등의 원인을 꼽고 있고요. 평소에 어깨 사용이 좀 많은
많다거나 차 박사님처럼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어깨 힘줄의 손상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지니까 그럴 때 석회성 건염의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은 석회성 건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숫자가 17만 815명이었습니다. 이게 2010년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네. 석회가 쌓였다 그러니까 뭐 듣기만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깨에 석회가 침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석회가 쌓인 부위로 염증이 생기게 돼서 환자분들이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의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석회성 건염이 더 무서운 점이 있거든요. 석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이 석회가 갑자기 이유 없이 혼자 녹아서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순간에 매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어깨 질환 중에 유일하게 통증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와, 응급실에 갈 정도면 어마어마한 통증인 거잖아요. 예. 예. 와, 무섭다고 진짜. 네. 실제로 사진 한번 진단받은 볼까요? 환자 사진 준비되어 있거든요. 보면서 얘기 나눌게요. 네. 이분은 이제 56세의 여자분이셨는데요. 수개월 동안 이제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했다고 하셨고, 특히 야간에 통증이 심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면은 표시된 부위에 보이는 게 이제 석회가 있는 거고, 한 1cm가 조금 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라는 걸 이용해서 자그마한 바늘을 이용해서 석회를 잘게 쪼개주는 어떤 다발성 탐침술을 시행하였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저렇게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뭐 석회가 있다고 해서 항상 모두 이렇게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몰랐던 점을 참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중년 여성 위협하는 3대 어깨 질환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한 어깨를 유지하기 위한 필살기. 네. 필살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경 원장님. 어깨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건가 봐요. 네. 병원에서 막상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런 거는 좀 물어보기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운동 이런 것들에 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궁금한 건 많은데 병원 가서 물어보기 조금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미리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부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60대의 엄마인 저희 엄마는 공원에 가면 항상 나무에 어깨와 등을 부딪힙니다. 때로는 너무 과격해 보여서 제가 말려도 봤지만요. 이렇게 해야 시원하다면서 계속 하시네요. 이런 운동이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0이죠, 0. 정답. 왜냐하면은 왜 약수터 가보세요. 그러면은 남녀 그냥 상관없이 그냥 딱딱 부딪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시원해. 이거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저는 X예요. 왜냐면 그게 더 위험해 보인 적이 많아요. 저래도 괜찮은 걸까 싶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세모. 세모? 아니, 이게 강도의 문제지. 네. 어떤 때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야, 좀 밟아봐. 맞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네. 일단은 시원해 좋거든. 정답은 뭘까요, 최경 원장님? 네. 정답은 X입니다. X. 따지고 보면 가뜩이나 이제 긴장된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그런 과도한 자극은 근육을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또한 그 딱딱한 나무 같은데 등을 계속 과도하게 부딪히시다 보면은 뒤쪽에 있는 척추나 뼈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나무를 감싸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셔서 뒤쪽에 견갑골을 좀 스트레칭을 시켜주시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더욱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아셨죠? 이렇게 치지 마시고 나무를 감싸 안고 나무가 뭐하면 집에 남편이라도 이렇게 감싸 안고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질문인데 5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병은 여자들이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에이, 요거 제가 딱 걸려봐서 알아요. 이거 XX. 그래. 일단 이름이 벌써 파열. 그럼 뭔가 과격한 뭘 했어야 생기는 병인 거잖아요. 과격한 건 여자분들보다 남자니까 남자가 더 잘 걸리죠, 이거는. 저도 X. 의견이 셋이 그쵸, 같네요. 그쵸. 네. 정답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여자가 더 잘 걸려? 여자가? 그래요? 파열인데? 실제로 어깨에 어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폐경후 여성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가사 노동이 많은 40대 이상 주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따지고 보면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어떤 근육이나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열이 느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2014년에 보고된 어떤 그 학술지에 근거하면은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에 있어서 회전근개 파열이 더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과체중이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앓는 경우에는 파열이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60대 여성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온찜질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어깨 통증에도 온찜질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것도 제가 아파본 사람으로서 아는데 저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어깨 안 아팠을 때는 뜨거운 거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깨가 시려. 그래서 뜨끈한 게 좀 여기다 얹어지면은 좋더라고요. 도움이 된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아팠던 거면은 저도 아파봐서 알아요. 온찜질? 저는 급성으로 한번 왔거든. 네. 근데 이게 어깨가 아니고요. 신문을 겨울에 이렇게 훅 내려가서 줍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근데 집에서 하필이면 그때 온찜질을 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급하게 다친 건 냉, 금냉, 만온.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냉하는데 요즘은 따뜻한 게 좋은가? 정답이 뭔가요, 지금? 정답이? 예. 정답은 O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냉 만온이라는 이야기는 맞으시거든요. 만성적인 통증에서는 온찜질이 도움이 되고 다치거나 하셔서 붓거나 열감이 있으면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차 박사님처럼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 아니면 50견이나 앓고 계실 때 어깨 재활 운동을 하신다면은 온찜질을 통해서 어깨를 좀 부드럽게 이완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어깨 스트레칭을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냉찜질을 통해서 근육을 수축시켜서 어떤 추가적인 부상을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재물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활하고 물리 치료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이렇게 빨리 애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뭐 운동법이나 이렇게 좋은 관리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재물 치료라서 뭐 돈을 가지고 돈도 관심 없어요, 요즘. 아니 어깨가 좀 아프거나 박사님처럼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 어떻게 운동 시작해야 하나 아마 어깨를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다시 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어깨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 이렇게 매달려서 철봉 같은데 매달려서 당기는 연습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턱걸이 운동들을 하실 텐데 턱걸이 운동을 오랫동안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깨에 많이 이제 무리가 갈 수 있는데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손등에 보이는 오버그립을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는 방식의 언더그립을 잡는 게 어깨에는 조금 더 좋은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덤벨을 올릴 때에도 옆쪽으로 한 60도에서 120도까지 올릴 때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요. 60도 아래쪽으로만 드는 덤벨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클라이밍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클라이밍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안정적인 곳에서만 하셔야지 저 멀리 있는 걸 갑자기 잡아서 확 체중이 실리게 되면 오히려 어깨 손상을 유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해서 이 클라이밍을 통해서 어깨 근육을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골프는 어때요? 지금 골프 많이들 치시거든요. 네, 요새 뭐 골프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골프 자체는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거는 맞지만 프로와 아마추어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자세로 스윙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잘못된 스윙 자세로 해서 오는 손상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처럼 팔을 너무 과도하게 위로 드는 경우에는 조금 팔을 아래로 들고 정확한 자세로 스윙을 하시도록 좀 교정을 받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런 골프나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운동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어깨의 어떤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뭐 아프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주 적절하게 주의점 잘 기억하시고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맞아요. 늘려줘야죠. 이거 올릴 때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쫙 가볍게 올라가는데 어깨에 저 같은 사람 힘 잔뜩 들어가가지고 이게 올라가냐고. 그러면 이게 그래도 다치죠. 그럼. 맞아요. 자, 이어서 장민호 교수님. 어깨 나왔다. 어깨 스트레칭. 네, 저도 이제 평소 집에서 어깨 건강 좀 챙기려고 어깨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혜림 씨는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저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자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네. 평소에 이제 스트레칭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깨를 이제 최대한 늘어뜨려 주시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자를 하나 준비하셔서요. 의자를 손으로 잡고, 그러니까 안 아픈 쪽으로 손을 잡으시면 돼요. 네. 네, 지금 이제 예인엠 씨는 좌측 팔이 이제 안 좋다고 가정을 한 거죠. 저는 우측 팔이 안 좋다고 하면 좋은 쪽으로 의자를 잡고요. 최대한 허리를 숙여주세요. 그래서 한 90도 정도까지 숙여주시면 좋고 아픈 쪽의 어깨를 최대한 쭉 늘어뜨려 주십시오. 힘을 완전히 그렇죠. 빼는 완전히 거죠. 힘을 뺀 상태를 느껴보셔야 하고요. 이렇게 뺀 상태에서 앞뒤로 시계추처럼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림 씨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주시는 것도 좋고 앞뒤로 흔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점점 이제 가동 범위를 늘려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허리가 좀 부담이 된다 싶으면은 여기에 그냥 아예 이렇게 이마를 기대고 하셔도 좋습니다. 기댄 상태에서 앞뒤로 시계추처럼 쭉 흔들다 보면은 점점 가동 범위를 늘리실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앞으로 들어 올릴 때에만 조금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 올리고 그래서 지면과 약 90도가 될 때까지 많이 들어 올려 주실수록 더 많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초반에는 가볍게 원을 그리다가 조금 더 이제 강한 스트레칭을 원하시면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되겠고 약 50회 정도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아주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어깨나 팔에 힘을 뺀 경험이 없거든요. 별로. 이렇게 의지하고 하니까 훨씬 더 시원하죠. 스트레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진짜 간단하게 그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모사원 선생님. 치자 찜질 팩이에요. 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옴찜질을 하는 게 어깨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방 찜질팩으로 이제 치자 찜질팩을 준비했는데 그 전에 우리 여지껏 바쁘게 달려왔는데 차 한 잔 준비해놨거든요. 고맙습니다. 이거 한 잔 시켜주십시오. 네. 근데 이거 색이 너무 예쁘잖아요. 색 되게 예쁘죠? 노란색인데 이거 무슨 치자로 만든. 맞아요. 이것도 치자로 만든 거고요. 제가 오늘 치자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치자는 사실 화병의 요약이에요. 온몸에 있는 열은 다 꺼준다. 그래요. 열 꺼주는 명약이다 해서 제가 치자를 들고 나오게 됐고 우리 염증 결국 뭔가요? 열이 나는 질환이잖아요. 염증에도 당연히 치자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스도 보면 치자 성분이 들어간 파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염증 성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저는 그런 파스 대신에 집에 있는 것들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팩이거든요. 집에 이제 밀가루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밀가루를 준비해서 밀가루를 한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치자가루 요즘 시중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치자가루도 동량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동량을 넣어주시고 색이 참 예쁘네요. 색이 예쁜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염색이 되거든요. 그래요? 피부도 노랗게 되거나 보라색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처음에 많이 넣으면 묽어요. 묽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봐가면서 조금씩 반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패널 중에 우리 식구 중에 지금 아프신 분이 있잖아요. 어깨가 아프신 분. 오랫동안 이분 제가 진료 못 해드렸어요. 우리 한방진료실의 VIP죠. VIP 환자이신 차윤환 교수님. 잠깐 와보시죠.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앉아보십시오. 여기요? 네, 반죽을 해서 여기 미리 만들어 왔어요. 생방송이니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선생님 좀 잡아주세요. 무슨 옷이죠, 저거는? 옷까지 딱 준비했는데요. 여기. 깜짝 놀랐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치자팩을 만들었잖아요. 이 치자병을 아픈 부위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시원한데? 아픈 부위에다가
처음엔 지금이야 숙성을 시켜서 좀 차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열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다 랩을 대주시고 위에다가 핫팩을 얹어주셔도 좋고요. 핫팩이 잘 없으면 집에 수건을 물로 적신 다음에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이 자체로 따뜻하. 통증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자 찜질팩이었고요. 네. 어깨 건강을 위해서 전문의 선생님 나와주셨으니까 요것만큼은 꼭 지키세요 하는 거 한마디만. 일단은 제일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요새 그 어머님들이 가사일이나 아니면 혹은 손주를 돌보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병원 방문을 좀 늦추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깨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말 야외 활동 많이 하실 텐데 소나기 소식이 있어요. 네,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나들이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